네, 안녕하세요. 저 이미지 처리팀에서 이번에 발표할 논문은 Tree Perspective View for Vision-Based 3D Semantic Occupancy Prediction, 줄여서 TPB-4MO라는 자율주행 영역 파악을 위한 3D 점유 네트워크에 대한 논문입니다. 이미지 처리팀의 강인하, 김병현, 김준철, 유채은, 안종식, 조경진, 허정원님께서 도와주셨고, 저는 발표자 최승준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이 논문을 선정을 하게 된 이유는 이제 최근에 자율주행으로 유명한 테슬라에서 주행 가능 영역에 대한 기술 개발에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12PR 2022 자율주행 워크숍에서 나온 테슬라의 발표 자료인데요. 카메라만을 이용할 때 기존의 주행 가능 영역을 파악하기 위해서 쓰는 방식은 먼저 2D 세그멘테이션 모델을 이용을 해서 시멘틱한 부분을 파악하고 뎁스 에스티메이션을 이용해 3D 공간으로 시멘틱한 부분을 배정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방식은 장애물의 구체적인 형태를 예측하기 어려우며 먼 거리에서의 뎁스 에스티메이션은 몇 픽셀 잘못 예측하면 오차가 크게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테슬라에서 주행 가능 영역을 파악하기 위해 기존의 뎁스 에스티메이션 기술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점유된 부피를 예측하고 물체가 가리는 경우에도 잘 작동하며 거리에 따른 아웃풋의 레졸루션이 균일한 점유 네트워크라는 것을 쓰게 되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8개의 카메라에서 들어오는 이미지를 이용하여 균일한 3D 맵을 실시간으로 생성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흥미를 느껴서 더 찾아보다가 TPB-4MO라는 논문을 찾게 되었습니다. 보시면 이게 GitHub 리드미에 올려있는 제목인데 테슬라의 점유 네트워크의 학술적인 대체제라고 써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직접 보시면 이제 테슬라 마찬가지로 여기는 8개의 카메라가 아닌 6개의 카메라가 3D 입체 공간상에서 각 공간별로 다른 색깔의 클래스를 실시간으로 배정하여 매핑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TPB-4MO에 대해 설명드리기 전에 몇 가지 배경 지식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Implicit Neural Representation이라는 개념입니다. Implicit Neural Representation은 간접적으로 3D 물체의 형상이나 특징을 파라미터에 저장하는 개념인데요. 그래서 모델의 인풋으로 구하고 싶은 위치 혹은 도메인을 입력을 하게 되면 3D 물체의 해당 좌표의 특징을 출력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모델링을 하면 장점 같은 경우 연속적인 값, 예를 들어 여기 빨간 박스에 친 것처럼 1,2가 아닌 1.5, 1.1처럼 연속적인 값에 대해서도 아웃풋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슈퍼 샘플링 태스크에 이 개념이 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3D 레프레젠테이션을 직접 인풋으로 넣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산량이 적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저희 논문과 관련된 implicit representation 방법론으로 occupancy 네트워크가 있는데요. 아까 테슬라에서 본 것의 모티베이션이 되는 논문으로 이 점유 네트워크는 연속적인 3D 포인트가 정해지면 그 위치에 물체가 있을지 없을지를 예측하는 모델입니다. 그림에서처럼 포인트나 메쉬와 달리 연속적으로 물체가 있는지 없는지를 예측하기 때문에 훨씬 빽빽한 형태로 이루어져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explicit representation은 직접 입체 형상 혹은 특징들을 넣어서 저희가 목표로 하는 위치나 도메인의 아웃풋을 얻어내는 방식을 의미하는데요. CVPR 2022년에 이제 겐으로 발표된 EEG3D라는 이미지를 입체로 이 오른쪽 이미지와 같이 2D 이미지를 입체로 리컨스트럭션 해주는 논문에서 이제 따온 피규어인데 이게 explicit과 implicit representation의 차이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 가지 개념이 나오게 됐는데요. 이제 너프와 같이 어떠한 포지션과 디렉션과 같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제 단순한 정보를 주었을 때 모델에서 density, 컬러 혹은 클래스를 주는 implicit representation 방법이 있고 그와 반대로 입체 정보를 모두 넣어줘야 하는 explicit representation 방식이 있습니다. 여기서 implicit 같은 경우에 모델의 속도가 빠른 반면에 이제 매번 representation이 바뀔 때마다 트레이닝을 해줘야 되고 상대적으로 정확도가 낮은 단점이 있고요. explicit 같은 경우에는 느린 반면에
상대적으로 정확도가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이 논문에서는 그 중간에 하이브리드 레프레젠테이션이라는 방법을 제안을 하는데, 이는 기존의 익스플리시트 방식에서 더 압축된 형태의 레프레젠테이션을 모델의 인풋으로 활용을 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임플리시트 방식보다 정확도는 높고 익스플리시트 방식보다 이제 빠르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점에서 착안하여 기존의 논문들이 이런 3D 렌더링 영역에 썼을 때 이번 TPB 포머 논문은 이 하이브리드 레프레젠테이션이라는 개념을 3D 공간 인식에 썼다는 점이 이 논문의 의의입니다. 이제 TPB 포머의 구현 방식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결과적으로 6개의 카메라 이미지를 빠르게 가공해서 실시간 3D 맵으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차원 축소, 즉 엔코딩을 해서 효율적인 3D 레프레젠테이션을 만들어야 합니다. 여기서는 3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복셀, 이제 BEV, Bird's Eye View라고 부르는 BEV가 있고요. 그리고 이번 논문에서 제안된 TPB입니다. 먼저 복셀은 이미지상에서는 픽셀이 있다면 입체에서는 복셀이 있는데요. 이걸 기본 입체 격자 블록이고 이 블록마다 벡터 혹은 값들이 있다면 이것을 복셀 레프레젠테이션이라고 부릅니다. 밑에 복셀넷은 이 복셀 레프레젠테이션을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3D 오브젝트 디텍션을 한 대표적인 논문입니다. 저희 저번 이미지 처리팀에서 다루기도 했었죠. 그리고 다음으로는 모노씬이라는 논문이 있는데요. 2D 이미지를 이용을 해서 3D 복셀 공간에서 다음으로는 모노씬이라는 논문이 있는데 이거는 2D 이미지를 사용을 해서 하나의 이미지를 사용해서 3D 복셀 공간에서 각 복셀마다의 이제 클래스를 맞추는 논문입니다. 이 논문도 이미지에서 복셀 레프레젠테이션을 만들고 이를 3D CNN에 넣는 과정을 이제 밑에 보시면 거칩니다. 이제 TPB 포머에서 진행하는 태스크와 같고 논문에서도 중요하게 다뤄서 간단하게 소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BEV라는 태스크인데 이제 새의 눈 시점이라는 뜻으로 위성 사진과 같이 하늘에서 땅 아래를 바라보는 시점을 의미합니다. 이제 BEV 레프레젠테이션을 활용한 논문으로 BEV 퓨전이 있는데 여러 개의 카메라 이미지와 라이다 데이터를 합치기 위해 이제 평면 형태로 BEV 레프레젠테이션 피처를 만들고 이를 컨캐티네이션 해서 최종적으로 실시간 교통 지도를 다음과 같이 만들어내는 논문입니다. 결과적으로 복셀은 다음과 같이 X, Y, Z라는 실제 세계에서의 포인트들이 있으면 이를 이제 센서 레졸루션에 따라 다르겠지만 H, W, D라는 복셀 코디네이트로 만들 수가 있고 이 점들에 해당하는 복셀 레프레젠테이션을 샘플링을 해서 최종적인 복셀 레프레젠테이션을 이제 만들어낼 수 있는데요. BEVA 같은 경우에는 이제 높이 쪽 차원이 없기 때문에 H, W에 따라 BEV 레프레젠테이션이 추출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트리 퍼스펙티브 뷰, 즉 TPB의 경우에는 이 두 가지를 절충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BEV 플레인이 꼭 3개가 붙어 있는 것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3개의 TPB 플레인에 H, W, D의 점에 대응하는 피처들을 뽑아서 이를 합치는 과정을 거치면서 최종적으로 한 이제 H, W, D에 대응하는 TPB 레프레젠테이션을 만들게 됩니다. 여기서 저희는 좌표 하나에 대응하는 3개의 플레인의 레프레젠테이션을 이제 여기 보시면 가장 밑에 TPB 컬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또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컴퓨테이션 복잡도의 경우에 복셀보다는 많이 작지만 복셀보다 조금 못하지만 꽤 괜찮은 피처 레프레젠테이션을 잘 담고 있기 때문에 이제 TPB를 이용을 하면 빠르고 성능도 좋은 모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TPB 포머의 구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PB 포머는 6개의 이미지 인풋에 대해 이제 백본 네트워크, 이미지를 위한 백본 네트워크를 통결을 하게 되고
이로 인해 이제 각 이미지들은 이미지 피처로 변환이 되게 됩니다. TPB 포머에서는 이 피처 맵과 TPB 플레인을 인풋으로 써서 최종적으로 얻어진 TPB 레프레젠테이션을 이용하여 각 복셀별 클래스를 예측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TPB 포머의 중요한 세 가지 개념이 존재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언급드렸던 TPB 쿼리라는 개념인데요. 이는 TPB 플레인상의 픽셀과 같은 개념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 TPB 플레인 내에 격자 하나에 C라고 적어놨는데 여기 하나의 C 차원만큼의 벡터가 존재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폭하고 높이를 이제 S 곱하기 S라고 적어놨는데 이거는 실제 차원수는 아니고 이제 복셀 공간으로 나눴을 때 그 복셀의 한 변의 실제 길이를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이 TPB 쿼리는 TPB 플레인을 이루고 있는 픽셀이고 이제 나중에 소개할 이미지 크로스 어텐션과 크로스 뷰 어텐션에서 어텐션 연산의 쿼리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이 TPB 쿼리는 학습이 되는 파라미터라서 이거를 학습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제 전체 TPB 포머를 학습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 모델에 쓰이는 어텐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위해 몇 가지 개념을 더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디포머블 컨볼루션입니다. 디포머블 컨볼루션 자체가 직접 쓰이는 건 아니지만 일단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포머블 컨볼루션은 이제 기존의 CNN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정적인 필터에서 이제 네모난 형태로 피처를 추출을 하게 되는데 이게 아니라 이제 A가 아니라 BCD처럼 좀 더 유연하게 영역을 추출하는 컨볼루션 이제 네트워크입니다. 모델에서 오프셋이라고 얼마나 각 필터의 위치를 옮겨야 하는지를 예측한 이후에 예측한 만큼 각각 옮긴 위치에서 피처를 추출을 하게 됩니다. 오른쪽 사진에서 보시면 이제 초록색이 액티베이션 유닛의 이제 결과의 위치고 빨간색이 이에 따른 이제 리셉티브 필드의 위치입니다. 이제 배경에 보시면 이제 배경을 초록색 점이 가리키는 경우에 좀 더 스파스하게 넓게 가리키고 작은 물체는 오히려 더 작게, 큰 물체는 크게 필터 위치를 유연하게 배치를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영감을 얻어서 만든 논문이 디포머블 DETR이라는 논문인데요. 기존의 트랜스포머를 이용한 대표적인 오브젝트 디텍션 논문인 DETR에서는 이제 보시면 오른쪽 사진의 글로벌 어텐션과 같이 한 이미지 피처 픽셀에서 모든 픽셀 간의 어텐션 연산을 해야 되는 것이 이제 컴퓨테이션 코스트에 부담을 줬습니다. 따라서 로컬 어텐션, 이 밑에 있는 경우처럼 일부만 활용할 수 있도록 디포머블 어텐션이라는 개념이 이 디포머블 DETR에서 제안이 되었습니다. 디포머블 어텐션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먼저 각 기호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 X 같은 경우에는 인풋 피처 맵을 의미를 하고 Q는 쿼리를 의미를 합니다. 이제 쿼리의 단위를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ZQ인 쿼리 피처의 경우는 DETR의 논문에서의 오브젝트 쿼리와 동일하게 학습 가능한 파라미터이지만 오브젝트 쿼리는 트랜스포머와 비슷하게 이제 맞추고 싶은 오브젝트 클래스 개수만큼의 차원을 갖지만 여전히 개수는 한개인 반면에 쿼리 피처의 경우에는 이미지 피처의 픽셀 개수만큼 존재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PQ의 경우에는 이미지 피처 내에 해당하는 포인트들을 말합니다. 여기 밑에 이제 M 같은 경우에는 멀티 헤더 어텐션의 그 M 값을 말하고요. 이제 K는 샘플링 포인트에 관한 상수입니다. 얼마나 샘플링을 할 것인지에 대한. 그리고 여기서 이제 델타 P의 경우에는 이 디포머블 컨볼루션처럼 계산된 오프셋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디포머블 어텐션의 인풋은 결과적으로 여기서 보시면 ZQ, 쿼리 피처, 그리고 이미지 피처와 쿼리 피처에 대응하는 이미지 피처와 쿼리 피처에 대응하는 이미지 피처 내에 이 레퍼런스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디포머블 어텐션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쿼리 피처에서 리니어 레이어를 통해서
이제 한쪽은 샘플링 오프셋을 계산을 하고 한쪽은 소프트맥스를 씌워서 어텐션 웨이트를 계산을 합니다. 이제 이후 쿼리 피처의 위치를 기준으로 오프셋만큼 떨어진 곳의 이미지 피처를 키 밸류로 두고 어텐션 웨이트와 이제 키 밸류를 내적한 뒤에 멀티헤드 상에서의 이제 리니어 레이어를 통과해서 나온 아웃풋을 다음 레이어의 쿼리 피처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다시 이제 이것을 TPB 포머의 이미지 크로스 어텐션에 이제 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포멀 어텐션 상에서의 쿼리 피처는 이제 H, W 위치상의 TPB 쿼리가 됩니다. 물론 W, D, D, H도 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어차피 다 평행하게 같기 때문에 H, D로 일단 예시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는 다 따로따로 어텐션을 해서 이제 합치게 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여기서 PQ 레퍼런스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H, W 위치에 대응하는 이미지 피처 상에 올라와 있는 레퍼런스 포인트가 되게 되는데, 이거를 그림으로 보시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그린 그림을 좀 자세히 보시면, 여기 그림에서처럼 3 곱하기 3 곱하기 3의 복셀 공간이 있고, 밑에 가운데 부분이 이제 TPB 쿼리라고 가정을 하면, 여기서 수직하는 방향으로 나 있는 이제 3D 공간상의 세모가 저희가 삼을 레퍼런스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에 해당하는 이미지 피처는 6개의 이미지라는 것인데요. 결과적으로 앞서 표현한 이 3차원 공간상의 좌표를 레퍼런스 포인트 월드라고 하게 되면 이것을 각 카메라의 extrinsic, intrinsic 이제 파라미터에 맞게 이제 프로젝션을 해가지고 이미지 피처의 프로젝션한 위치를 레퍼런스 포인트 픽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카메라는 총 6개고 뭐 여기 예시에서는 각 3개의 포인트가 나오니까 총 3 곱하기 6 해서 18개의 포인터를 디포머블 어텐션을 진행하는 셈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J가 이제 몇 번째 카메라인지를 나타내는 거고 이 별표가 세모를 프로젝션 했을 때 각각 1, 2, 3 이렇게 나올 수 있다고 표시를 한 것입니다. 네, 이 점을 갖고 어텐션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제 크로스뷰 하이브리드 어텐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는 이제 서로 다른 면의 TPB 쿼리 간의 어텐션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각 3개의 플레인 간의 TPB 쿼리의 관계를 이해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도 디포머블 어텐션을 보면 쿼리 피처는 아까와 동일한 대신에 이미지 피처의 경우 TPB 플레인 그 자체가 되게 됩니다. 따라서 여기서 대응하는 레퍼런스 포인트는 각 TPB 플레인 위에 존재하게 되는데요. TPB 쿼리와 같은 플레인에서는 금방 이제 보시면 아까 동일하게 잡았죠? 가운데로. 이럴 때는 이 같은 플레인 상에서는 이 근방에 있는 TPB 쿼리, 다른 TPB 쿼리 중에 랜덤하게 샘플링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 외에 이제 다른 플레인 2개의 경우에는 이 TPB 쿼리를 다시 수직으로 확장시켰을 때 다른 플레인에 프로젝션 되는 점들을 레퍼런스 포인트로 잡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 TPB 쿼리에 대해서 XXX와 555가 이제 레퍼런스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총 이제 여기 예시로 들면 9개의 레퍼런스 포인트를 여기서는 이제 어텐션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TPB 포머를 통해서 3개의 TPB 플레인을 얻을 수는 있지만 이거를 사람이 직접 봤을 때 이해하기에는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어텐션 이후에 만들어진 TPB 레프레젠테이션은 가벼운 이제 헤드 구조로 포인트나 복셀 피처로 변환을 하게 됩니다. 예시로 이제 포인트 피처 같은 경우에는 주어진 실제 포인트 피처를 TPB 플레인에 프로젝션하고 이제 해당 TPB 플레인에 일치하는 3개의 피처를 더해가지고 포인트 하나의 피처를 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뭐 1,3,5가 있으면 1,3의 이제 TPB 쿼리와 3,5와 이제 5,1의 TPB 쿼리를 다 합쳐가지고 피처를 구하고요. 복셀 피처 같은 경우에는 이 각각의 그리드에 있는 TPB 쿼리를 이제 수직 방향으로 확장을 시켜가지고 이 세 플레인을 다 겹치게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세 개의 H, W, D, C 이제 4차원의 이제 피처를 만들고 이를 다 더해서 전체 스케일의 복셀 피처를 만들게 됩니다. 이 다음에 이제 MLP를 사용을 해서 시멘틱 라벨을 예측을 하게 됩니다. 이제 다음은 이제 이 TPB 포머를 갖고 나온 피처에 대해서 어떤 태스크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묘사를 한 건데요. 총 세 가지를 저자가 제안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3D 시멘틱 오큐펜시 프레딕션인데요. 이게 아까 보셨던 저희 데모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전에 먼저 데이터셋을 설명을 드리면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페놉틱 뉴센스라고 해가지고 6개의 이미지와 라이다 데이터를 갖고 있는 데이터셋이고요. 이거 시멘틱 키트는 이런 보시면 이 복셀 형태로 되어 있죠. 이게 라이다 포인트들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복셀 형태로 만들어낸 데이터셋입니다. 사실은 라이다 데이터도 있긴 한데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도 있긴 한데 여기서는 이제 이 복셀 형태에만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3D 시멘틱 오큐펜시 프레딕션 같은 경우에는 모델은 이제 라이다 포인트로 학습이 되는데 테스트 시에는 성능 평가를 위해서 이제 아무래도 복셀로 아웃풋이 나오다 보니까 이 아웃풋에 대한 그라운드 트루스가 필요하게 되었는데요. 근데 문제는 그런 데이터셋은 존재하지가 않아가지고 정성적인 분석만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라이다 세그멘테이션 태스크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라이다 좌표값이 있으면 그 라이다 좌표값에 해당하는 포인트 피처를 TPP 포머를 통해서 추출을 해서 그 클래스를 유출을 하는 태스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시멘틱 씬 컴플리션은 아까 두 개와 다르게 시멘틱 키티로 진행을 했는데요. 그리고 여기서 다른 점은 이미지 하나를 갖고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기존의 이제 시멘틱 씬 컴플리션이라는 방법은 이제 라이더 스캔 하나를 받고 입력을 받고 복셀의 시멘틱 레이블을 예측을 하는 형태였는데 여기 저자에서는 아무래도 카메라를 이용을 하다 보니까 RGB 이미지만 입력으로 받고 오큐펜시를 예측을 한 이후에 이 복셀의 시멘틱 라벨을 예측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첫 번째하고 세 번째하고 태스크는 사실은 같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다만 여기서 카메라가 6개, 카메라가 1개에서 나오는 이미지를 썼다는 점이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학습시킬 때는 이제 3D 시멘틱 오큐펜시 프레딕션 같은 경우에는 포인트 피처를 이용해서 학습을 시키고요. 이제 시멘틱 씬 컴플리션은 복셀 피처를 이용해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추론을 할 때는 동일하게 복셀을 추론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임플리멘테이션 디테일을 간단하게 보면 이제 아까 첫 번째와 두 번째 태스크에서 이제 베이스 모델과 스몰 모델이 있는데요. 이제 레스넷 101을 썼고요. 베이스는 이제 스몰에는 레스넷 50을 써서 굉장히 빠르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로스의 종류 같은 경우에는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와 이제 로바스 소프트맥스 로스를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여기서 특이한 점은 복셀이 없는 데이터셋에서 복셀이 없는 경우에는 이제 empty 라벨, 새로운 라벨을 부여를 해서 학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제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에서 이 복셀 내에서 이 포인트 클라우드가 없을 때는 empty라는 새로운 라벨을 부여를 해서 이거를 학습에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SSC, 이제 시멘틱 씬 컴플리션은 조금 셋업이 다른데요. 기본적으로 아까 소개드린 모노씬이라는 논문에서 이제 따왔기 때문에 모노씬을 기준으로 학습을 진행을 했고요. 모델도 2D 유닛, 모노씬과 동일한 2D 유닛을 사용을 했고, 이제 이피션트 넷을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여기서 모노씬 같은 경우에는 이제 3D 모듈이 들어가는데 이게 이제 TPB 포머에서는 안 쓰는 거라고 해가지고 이제 릴레이션 로스는 제외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결과적으로 결과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학습할 때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듯이 여기 그림을 보시면 라이다 데이터를 스파스한 라이다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하지만 추정할 때에는 빽빽한 영역을 예측하기 때문에 정량적인 비교는 할 수 없었고요. 이제 라이다가 그라운드 트루스보다 어쨌든 빽빽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고, 이제 기존의 실린더 3D라는 논문이 이제
벤치마크 중에 되게 상단에 있는 논문인데 이거보다 우수한 부분들이 있다고 저자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시가 이거를 언급을 했는데 이 빨간색을 보시면 여기에 이제 차량이 트럭이 두 대가 있는데 이 실린더 3D 같은 경우에는 이 아래쪽은 차로 구분하고 위쪽은 트럭으로 구분하는데 여기 저희 이번에 소개하는 논문은 두 개를 둘 다 트럭으로 구분을 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TPB 플레인의 레졸루션을 그러니까 좀 더 잘게 잘라본 거예요. 원래 좀 약하게 잘라봤다가 더 잘게 잘라본 것까지 비교를 해봤는데 결과적으로 레졸루션이 높을수록 이제 쉐입과 같은 3D 오브젝트의 이제 디테일들, 이제 볼류메트릭한 부피적인 정보를 굉장히 잘 잡아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라이다 세그멘테이션 태스크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라이다 결과들보다 당연히 조금 뒤처질 수밖에 없지만 꽤나 견줄 만한 성능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당연히 이제 TPB는 2D 이미지를 갖고 3D로 이제 변환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매우 우수한 결과라고 강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까 소개드린 시멘틱 시컴플리션에 대한 건데요. 어쨌든 여기서 테스트셋에 대한 결과인데 기존의 모노심이라는 논문과 비교했을 때 TPB 포머가 많은 부분에서 결과가 좋았다고 하고요. 심지어 TPB 포머는 이제 모노심 같은 경우에는 복셀 레프레젠테이션을 이용한 논문이기 때문에 속도나 파라미터 부분에서 훨씬 더 많은 양을 먹고 이제 TPB 포머는 그거에 비해서 훨씬 빠르고 가벼운 것을 언급을 하였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 발표였습니다. 네, 발표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